시장 불안불안하죠. 시장 불안불안하고 일단 다음 주 대비하는 것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상당히 난감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미국 증시 특히 이제 다우공업 지수가 새로운 저점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볼 때는 좀 부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간에 걸쳐서 저점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다공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버티는 모습이었는데 새로운 저점이 나왔고, 나스닥 증시는 사실은 개파락을 했으니까 안 좋죠. 2940이니까. 이러한 양상 속에서 주가의 흐름, 방향을 찾기가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 금리 자체도요,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리도 전반적인 상황에서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미국의 2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버티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하락을 했어요. 지금 한 5bp 정도. 그런데 10년물, 그 다음에 30년물은 일단 올랐죠. 그런데 사실은 미국보다요, 일본의 지금 현재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면은 10pp부터 시작해서 40년짜리는 20pp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상황에서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부담이 아닐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당히 지금 상황에서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흐름 자체로만 놓고 볼 때 금리라고 하는 것, 금리라고 하는 건 돈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다른 나라의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방향은 한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인플레이션 압력. 그렇죠. 그리고 또한 지금 보면은 그 금리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로 환율도 있거든요. 1510원 넘어갔습니다. 옛날에 IMF 때가 이제 가기 전에가 1560원, 리먼 브로더스 사태 때가 1500원대 넘었었고, 그랬죠. 물론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때 그러한 지금 금융실명제 이런 것 때 흔들리고, 그 다음에 IMF 들어갈 때 이럴 때 들어가서는 좀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그때와는 좀 틀립니다만, 지금 단계가 그 당시 금융위기의 초기 단계의 모습을 좀 띄고 있다는 것이 부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니까, 그때는 우리나라만 그랬고요. 그 동남아시아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만 그랬기 때문에 요번에는 전 세계가 거의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란과 미국 간의 전쟁이 장기화되면 호르무즈 해협에 통과하는 그런 석유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우리나라가 타격은 제일 많이 보겠죠. 걱정이 태산이긴 합니다만, 자, 일단 우리 주식시장을 지금 현재는 본인 입장에서 놓고 볼 때 대응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과 종목을 잠깐 언급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시장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종합주가지수 자체는 5,500선이 깨졌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는 5,500선이 양선의 모습을 보였지만 5,500선을 깨졌어요. 5,438. 근데 양선이에요. 해석이 굉장히 어렵죠. 이런 경우에는. 왜? 막판에 잡아당겼기 때문에. 이러면은 외국인들이 물량 파는데 얼마나 쉽겠습니까? 정말 쉽죠.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월요일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는가 하는 건데, 또 외국인들이 또 팔 거예요. 공포를 이용한 매도 상태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땡기면서 파는 그런 형태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장은 매도 압박에 시달릴 것으로 보이고,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으로만 놓고 볼 때는 5,500선이 깨졌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흐름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저점 상태는 5천선 아래쪽에서 한번 급락세를 맞았다가 다시 올라오거나 아니면은 지금 상태에서 놓고 볼 때는 중기적 관점에서 소강 국면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즉 현재 5,500선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요, 밴드권 하단부가 깨진 거예요. 그것도 양선으로. 밴드권 하단부가 양선으로 깨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밴드권 하단부가 양선으로 깨졌어요.
양봉으로 깨졌다는 얘기죠. 이렇다고 해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장 끝날 무렵에 땡겼다는 그런 것은 월요일 날도 이와 비슷한 형태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또 예측하게 됩니다. 즉 시가 무렵에는 강력한 매도, 심리적인 그런 매도로 인해서, 매도 압력에 의해서 마이너스로 크게 들어갔다가 후반부로 가면서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 흡사 금요일과 비슷한 형태의 모습이 일부 관찰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매도 압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일단 이 지금 상황은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어차피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은 약세의 국면을 탈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반도체 자체적인 그런 그 심리적 악재의 요인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뭐 지금 반도체나 AI 쪽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은 뭐 슈퍼사이클에 지금 현재 논란도 있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은, 역시 이제 현 단계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구글이 만든 그 AI 알고리즘, 이것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구글이 만든 이런 지금 현재는 그런 AI 알고리즘이 여전히 압박을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게 다만 이 AI 알고리즘 자체가 현재는 페이퍼로, 논문으로만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지만, 정상적인 그런 지금 현재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심리적인 요인으로 계속 압박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판단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역시 이제 그 HBM 그 수요도 계속 꾸준하고요. 하기 때문에 반도체의 성장성, 그 다음에 수익성은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지금 현재는 예측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지금은요, 어떻게 지금 현재는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건데,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4월 6일이 이제, 단기적으로 볼 때는 4월 6일이 고비예요. 4월 6일까지 미국에서는 발전소를 갖다 폭격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때까지는 소강 국면을 보일 거예요. 반등의 빌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리한 국면 내지는 약보합 국면 상태에서 박스권 하단부를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저점은 조금 내려가겠지만 현재의 단계에서 놓고 볼 때 5천선 부근에서 공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전망은 해보게 됩니다. 전망이에요. 지금 상태에서 놓고 볼 때는 누구나 맞추기는 어렵지만 그 정도 선에서, 왜 악재는 다 나와 있고 호재는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크게 움직이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전망은 5천선 내외에서 공방을 펼치다가 4월 6일 날 진짜 폭격이 가해진다거나 지상군 투입이 되게 되면 그때가 매수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당장은 매수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약간 중기적으로 볼 때, 뭐 여기서 중기적으로 볼 때는 뭐 한 보름, 한 달 정도를 두고서 투자하시는 분들이죠. 더 길게 본다 그러면은 뭐 그 매수 시점을 좀 늦춰도 되겠지만, 한 중기적으로 볼 때는 4월 6일 이후, 4월 6일 때 폭격을 하거나 발전기를, 그렇지 않으면은 일단은 4월 6일 지나서 만약에 지상군이 투입이 될 때, 이때가 매수 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때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 들어가는 건 뭘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기술주 들어가야 되겠죠. 그냥 알기 쉽게 하이닉스 반도체, 물론 하이닉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ADR 상장이 있기 때문에 예탁 증서 좀 방어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도 있습니다. 물론 뭐 그게 뭐 특별히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ADR이 상장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물론 하이닉스 반도체나 그 다음에 또 삼성전자는 또 반도체만 영위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둘 다 또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아니면은 뭐 한미 반도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이스페타시스라든가 삼성전기라든가 이런 종목, 알기 쉬운 종목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수익률이 더 극대화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6일 발전소 폭격이나 지상군 투입 시에 그때 매수에 들어간 전략을 쓰는 것이고,
단기로 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건데요. 그럼 종목을 들고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종목을 들고 있는 분들은 아주 극초반 매도나 아니면 후반부 매도가 좋습니다. 즉 프리마켓 시장이 열릴 때 8시 정도 열릴 때 마이너스 1, 2% 정도의 물량을 던져서 일단 소화 가능한 그런 금액 상태가 되는지를 타진하는 거예요. 소화가 되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금요일과 비슷한 형태의 모습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낮게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는 V자형 모습 내지는 W자형 모습이 비슷하게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매도하고 나서 현금화 전략을 추가십사 말씀드리는 거고, 종목을 갖고 단타하시는 분들은요, 일단은 시가 무렵에 프리마켓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본장에서 연결될 때, 본장 때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할 거예요. 시간적인 면에서는 9시 30분 이전에 상당한 저점이 나올 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LS 일렉트로닉스, 그 다음에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기, 이스페타시스, 기타 무슨 STI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있죠. 이러한 종목군들이 7, 8% 정도가 급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일반 투매에 의해서. 그때 물량을 잡고 반등 시에 4%, 3% 정도 올라갈 때 단기 매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니어분들은, 제가 아는 게 시니어분들이잖아요. 시니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쉽지 않아요. 매일매일 대응하는 게 스트레스가 만만치가 않고요. 그래서 시니어분들한테는 권하진 않습니다. 4월 6일 이때 발전소를 갖다가 폭파하거나 아니면 지상군 투입할 때 그때 매수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정석이고, 그래도 매일매일 움직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는 방식대로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지금 본장에서, 프리마켓 시장 피해서 본장에서 밀릴 때 매수, 반등시 매도하고 현금화. 이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는요, 5천선 내에서 5천선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을 할 것이고, 5천선을 크게 하회하게 되면 올라올 때 시간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5천선에서 깔려있는 개인들의 신용 물량이 30조가 되기 때문에 이거 깨지게 되면 반대매 물량 왕창 나와서 그거 먹여주고 올라갈 만한 그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많이 빠지게 되면 시간 오래 걸린다 하는 것을 또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종목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여기 지금 현재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요, 정리를 위에 부분만 좀 해놨어요. 첫 번째는 지금 우주 관련 종목이죠. 우주 관련 쪽에 테마가 형성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우주 스페이스X 성과와 맞물려서 우주항공 테마. 그래서 원래 저궤도 이송 테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만 정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HVM입니다. 저궤도 이송 통신 테마도 있긴 하지만, HVM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급망이 조금씩 이제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분위기가 많이 좀 틀려졌어요. HVM 같은 경우에는 예전하고는 틀립니다. 그리고 수요도 지금 현재는 계속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요. 최근에 많이 빠지긴 했어요. HVM이 실질적으로 조금 빠지긴 했지만, 최근에는 좀 빠졌죠. 최근에는 좀 빠지긴 했지만은, 어찌됐건 현재의 단계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은, 그렇지만 조정의 1차적인 그런 끄트머리 부분, 20일 이동평균선 부분이니까 이 정도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도 지금 현재는 솟았다가 급격하게 20일 이동평균선을 만나서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만 놓고 본다면은 그럼 부담은 없고, 그리고 요번에 원자재 공급업체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공공업체로 원자재 미국 민간 최대 우주기업의 공식 밴더로 이제 등록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HVM 같은 경우에도 가능성이 높고요. 95,200원인데 사는 거는 당연히 마이너스에 사야죠. 마이너스 많이 들어가게 되면 프리마켓 가능합니다. 매수. 자, 일단은 최소한도 5% 이하에서 매수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가 미래에셋 벤처 투자입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15% 올랐는데, 왜 말씀드리냐면 두 가지가 걸려요.
스페이스X와 그 다음에 리벨리온 둘 다 투자의 관점에서 지금 이제 걸려있는 종목이 유일하게 미래에셋 벤처 투자입니다. 지금 리벨리온 때문에 창투사 쪽에 그 인베스트먼트 회사들이 두 개가 다 상한가를 들어가고 막 그랬었죠. 근데 지금 그들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믿기 좀 어렵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새로운 그런 지금 국면을 맞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일단 조정이 살짝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충분히 단기 매수 시점, 매도와 매수 시점이 나올 수 있는 월요일에도 그런 종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짧은 단타로 응해야 되긴 하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 수요 기반은 계속 들어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비기술주 쪽으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3,000원이 올랐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선조정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빠진 종목군들은 지금 신용 물량의 압박이 없어요. 왜? 이미 터졌거든요. 고점에서 터져가지고 신용 물량에 대해서는 반대 매가 상당히 나온 종목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약하다 하더라도 반전 회복이 빨라요. 그리고 하이브는 재료의 노출이 아닙니다. BTS라고 하는 것이 재료의 노출이 아니라 재료의 시작이에요. 그걸 잘못 읽은 거죠. 지금 이제 30만 7천 원인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한 4% 정도까지도 밀릴 수 있습니다. 4, 5%. 이때 매수하시게 되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1% 이내 정도에서 고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그 다음 종목은 미래에셋증권입니다. 2.76%가 올랐죠. 미래에셋증권은 미래에셋 벤처 투자와 그 지금 현재는 움직이는 궤를 비슷하게 같이 갑니다. 물론 뭐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HVM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증권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지금 현재는 안정적인데 그 가운데에서 미래에셋 증권의 움직임이 발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의 단계에서 놓고 볼 때는 충분히 저점 만들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가 일단은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또 사실 비기술주 쪽에서는 승부를 볼만하죠. 더욱이 제약바이오는 사실은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한정해야 됩니다. 우후죽순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개 말씀을 드리면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2,000원이 일단 내렸습니다. 54만 9천 원인데 실적과 그 다음에 향후 발전성으로 놓고 볼 때 한미약품의 지금 현재의 시가총액은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죠. 그렇죠. 한미약품의 지금 현재는 시가총액 수준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낮아요. 제약바이오 중에서. 따라서 현 단계에서 놓고 볼 때 한미약품이 또 이동평균선이 밀집 상태에 와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놓고 볼 때도 굉장히 그냥 두터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6조 8천억 정도가 되는데 실적 부분과 더불어 성장성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지금 보면은 복제약 같은 경우에도 가격 인하에 나서면서 하반기에서부터 시작해서는 인하시키죠. 그래서 R&D 투자 기준의 R&D 부분을 강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그렇죠. 정부에서도 유도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의 단계에서 R&D 부분에 강점을 갖고 있는 우리 한미약품 같은 종목도 지금 현재는 유리한 그런 국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R&D 바이오입니다. AMD 바이오입니다. AMD 바이오. R&D가 아니라 AMD죠. 발음이 좀 헷갈리네요. 네. AMD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는 뭐 사실은 몇 개월 안 됩니다. 그렇죠. 작년도에 상장을 했으니까. 그런데 AMD 바이오가요, 좀 약간 특이한 게 있어요. AMD 바이오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실적 부분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AMD 바이오의 실적이 금년도가 흑자가 났어요. 지금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것도 작년에 상장했던 종목군들이 그것도 바이오 종목이 올해 바로 흑자를 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지금 이제는 쉬운 게 아닌데 에임드 바이오가 그걸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매출액 470억에 영업이익이 2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이 냈거든요. 이게 보면은 수치로 지금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지금은 보호해수 물량이 계속 풀리고 있긴 합니다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상황층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임드 바이오 그 다음에 한미약품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런 종목 말고 기술주 쪽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은 기술주 쪽에서는 소형주 쪽에서 그 다음에 또한 소형주이면서 수요가 있는 종목, 그 다음에 실적이 바탕이 되고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면 펜트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프로텍, 코세스, 그 다음에 전력반도체인 STI, PSK, 이게 이제 왜냐하면 비슷한 종목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일단 흐름은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다만 반도체 종목 쪽에서 기술주들은요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아요. 중장기 대응을 할 경우에는 4월 6일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건이 형성될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로 하시는 분들은 오전장 초반 9시 조금 지나서 폭력적인 매도 상태가 우르르 몰려올 때 매수한 다음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과 단기적인 그런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주가의 흐름이 5천선 정도 부근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 공방이 나올 것이고 단기적으로 이걸 회복시킬 수 있는 호재는 없다. 악재는 예상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5천선 공방인데요. 악재의 피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일단은 지상군 투입이나 발전소 공습이다. 그때 매수의 시점은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아직까지는 좀 많은 편이에요. 하지만 공포는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가 실려 있는 상태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것은 유효한 전략인데 너무 빨리 움직이지 말아 달라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오늘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 독박의 시니어 주식 일요일 오후에 더 전해드리는 방송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따가 짧게 방송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